트리트먼트, 여러 가지 스타일링 제품들도 타고 내려온다는 사실. 이렇게 딱 멈추지 않아요. 한팔성이 아니에요. 헤어 에센스 트리트먼트 제품은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또 우리 곰팡이균의 밥이 되거든요. 두피 장벽 관리 10개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피부장벽 전도사 레지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두피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두피는 피부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피부장벽학개론이지만 두피 관리에 대한 주제도 가지고 왔습니다. 배우분들도 동안 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똑같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물을 자주 마시고요. 그리고 잠을 꼭 일찍 자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제가 선크림을 정말 열심히 발라요. 보습을 정말 열심히 하고요. 무엇보다 두피 관리에 정말 가장 많은 돈을 들여요. 굉장히 뻔한 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배우분들은 막 티가 나는 그런 시술이나 성형보다는 티가 많이 나지 않지만 귀티와 아우라를 내는 관리에 돈과 시간을 많이 쏟는다고 해요. 피부 관리는 너무 기본이고요. 더 중요한 거, 김희애, 고현정님, 전지현님 같은 완전 명품 배우분들은 이 두피에 정말 목숨 건다고 해요. 정말 내 얼굴의 분위기와 생기와 그런 것들을 좌우하더라고요. 두피가. 사실 이 두피 관리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시작하면 진짜 좋거든요. 지금 20대이신 분들은 진짜 너무 럭키. 부러워. 40이 넘은 우리 자기님들은 지금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두피 관리해서 더 어려 보이고 생기 넘치고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두피 관리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피부 관리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를 피부라고 해요. 그냥 세수도 여기까지만 하고 선크림도 여기까지만 딱 바르고 목도 안 발라마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사실은 두피가 잡고 있는 게 바로 이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두피의 건강에 따라서 내 얼굴 라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주입식으로 기억해 주세요. 두피도 피부다. 두피도 장벽이에요. 왜냐면 피부니까. 두피 장벽이 무너지면 얼굴 이 라인은 처집니다. 두피가 0.1cm 처지면 얼굴 이 라인은 1cm 처지고 엉덩이는 3cm 처진다.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이에요. MSG 약간 쳐가지고. 진짜 제가 그때 정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두피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두피와 얼굴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다 보니까 두피의 유분이라던가 노폐물이라던가 또는 우리가 여기에 쓰는 샴푸, 트리트먼트, 여러 가지 스타일링 제품들도 타고 내려온다는 사실. 이렇게 딱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삼팔성이 아니에요. 내려와서 얼굴로 영향을 무조건 준다는 사실. 언니, 그러면 올바른 두피 관리법은 무엇인가요? 만약에 지루성 두피염이라던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치료해야 된다면 피부과 가서 약 먹고 바르고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닌 그냥 우리처럼 정상 두피, 가끔 가렵고 가끔 나고 요 정도인 분들은 매일매일 내가 집에서 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정말 더 중요하다는 거, 두피 관리법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이 우리 피부 장벽 관리하는 거 있죠? 매일 잘 세안하고 선크림 바르고 보습 잘하고 그 관리를 두피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탈모 예방법이고 머릿결이 예뻐지는 그런 방법입니다. 두피 장벽 관리 10개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외우고 따라 하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머리를 매일 감는다. 얼굴도 엄청 건조하고 두피도 정말 2, 3일 지나도 유분이 요만큼도 안 나오는 분들, 그런 분들은 머리 2, 3일에 한번 감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루만 지나도 여기 기름기 절절절 떡지는 분들, 머리 매일 감으셔야 돼요. 유분 플러스 머리카락하고 엉키면 모근을 막아요. 그러면서 지루성 두피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가렵고 여드름 생기고 뻘겋게 되신 분들, 이미 증상이 있는 분들은요, 하루에 2번 감으셔야 돼요. 증상이 없고 괜찮은 두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매일 감는 걸로
두 번째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미온수에서 따스한 물 정도 온도의 물로 머리를 감으셔야 합니다. 두피는 털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너무 차가운 물로 하면 이 노폐물이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다 굳어 있어. 뜨거운 물은요, 두피는 사실 생각보다 두꺼워가지고 뜨거움을 잘 못 느껴요. 생각보다 뜨거운 물로 머리 감아서 여기가 두피 장벽이 다 으스러져가지고 머리가 숭숭숭숭 빠지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도 피해 주셔야 됩니다. 물 온도를 맞췄잖아요. 그러면 물로 불려야 돼요. 한 1분 정도. 그래야 샴푸질을 했을 때 노폐물이 부드럽게 잘 제거가 돼요. 세 번째입니다. 좋은 샴푸를 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게 좋은 샴푸냐? 좋은 세정력을 가진 샴푸, 두피 장벽 샴푸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끔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있는 일명 탈모 샴푸, 이 두 가지를 밸런스 있게 잘 사용해 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좀 건조한 두피이신 분들은 장벽 샴푸를 좀 데일리로 쓰면서 한 일주일에 한 번, 뭐 2번 탈모 샴푸를 써주는 거죠. 반대로 좀 두피에 유분이 많고 지성 쪽 두피를 가지신 분들은요, 데일리로는 장벽 샴푸를 쓰다가 한 일주일에 2-3번, 여름에는 좀 더 자주 탈모 샴푸를 써주는 거죠. 네 번째, 머리를 감을 때는요, 손톱은 숨겨주시고 요 손 지문으로 피를 벅벅 긁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손톱으로 우리가 얼굴을 긁으면 어떻게 되죠? 진짜 여기 빨갛게 되죠. 두피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손톱으로 긁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두피가 다 빠스라지겠죠. 머리가 숭덩숭덩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가 다 뜯어지니까 샴푸를 잘 묻혀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샴푸질을 부드럽게 잘 했어요. 그런 다음에 보통 어떻게 하시죠? 바로 물로 헹구시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샴푸의 성분들, 두피에 좋은 성분들도 있고요. 탈모 샴푸는 또 각질 제거의 성분들이 들어가잖아요. 얘네들이 충분히 두피에 작용을 할 수 있게 1분에서 2분 정도의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동안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그때 바디워시를 짜가지고 머리부터 몸까지 다 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두피가 물에 젖은 상태라는 말은 두피가 좀 더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젖은 상태에서 절대 머리 빗질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좀 머리가 다 말랐을 때 그때 빗질을 해주셔야 손상이 안 돼요. 다섯 번째는 바로 충분히 아주 잘 헹구는 거.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털이 빽빽하게 있을수록 노폐물이라던가 샴푸라던가 잘 끼잖아요. 그래서 섹션 나눠가지고 정말 꼼꼼하게 물로 잘 헹궈주셔야 됩니다. 머리를 여러분 헹굴 때 뒤로 젖혀서 머리를 헹구거든요. 그러다 보면 샴푸 잔여물들이 등에 묻을 거예요. 그래서 등드름, 가드름이 심한 분들은 앞으로 숙여서 헹구는 게 좋다라는 것도 말이 돼요. 저처럼 이제 등드름, 가드름은 없지만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허리를 숙이면 진짜 디스크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젖혀서 꼿꼿하게 그 대신 워시로 등을 한 번만 더 헹궈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여섯 번째는 샴푸 후에 세안을 하기. 샤워하면서 또 조금씩 얼굴에 묻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트러블을 유발해요. 샤워하고 나와서 세면대에서 반드시 세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제 젤 클렌저나 뭐 맞는 기초 버블로 아침에 세안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녁 샤워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샤워실 들어가기 전에 오일 클렌저나 밀크 클렌저를 얼굴을 헹궈요. 그런 다음에 저는 바로 샤워실로 들어가요. 이제 머리 불리고 샴푸질 열심히 하고 1분 정도 방치하는 동안 몸 바디워시로 빠르게 씻고 머리 헹구면서 몸도 한 번에 같이 헹구고 샤워를 끝내고 나옵니다. 그럼 나와서 세면대에서 젤 클렌저로 2차 세안을 해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도 돼요. 언니, 저는 샤워하는 동안 얼굴이 너무 건조해요.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화장 지우지 말고 바로 샤워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머리 다 감고 헹구고 다 나온 다음에 톡 해가지고 물기를 일단 제거해주세요. 1차 세안제, 밀크 클렌저나 오일 클렌저를 듬뿍 올려서 세안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세안제로 또 가볍게 헹구는 거. 그러면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샤워가 끝났겠죠.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내 취향에 맞게, 내 피부 건조함에 맞게 나한테 더 맞는 거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0계명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요. 머리는 아침에 감는 게 좋나요? 밤에 감는 게 좋나요? 라는 질문도 여러분이 생각보다 많이 하시는데요.
머리는 밤에 감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두피에 스타일링 제품들, 미세먼지, 피지, 유분들이 막 엉켜가지고 이 모근을 다 막고 있어요. 가면서 얼굴에 이렇게 묻는 거지. 그래서 여드름과 좁쌀들을 유발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밤에 머리 감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있어요. 머리 감고 잘 잔 다음에 일어나서 여기 유분이 이제 어느 정도 깔려 있잖아요. 피지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천연 자외선 차단제가 바로 피지라 그랬잖아요. 유분이 살짝 깔린 상태로 외출을 아침에 하게 되면 자외선 차단 역할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많이 손상이 안 된대요. 그래서 머리는 밤에 감는 것이 좋다. 베개 커버, 베개 커버. 베개 커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묻어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베개 커버를 매일 갈아요. 피부가 깨끗해지고 싶다면 뭐 한 2, 3일에 한 번이라도 베개 커버 자주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7번째입니다. 염색, 파마, 횟수 조절하기입니다. 사실 우리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자극이 높은 게 바로 염색과 파마거든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볼륨을 잘 유지하고 피장벽을 잘 유지하고 싶다면 파마와 염색을 뭐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로 제한을 해보시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8번째는 모근을 막지 않는 샴푸나 트리트먼트, 헤어 에센스 제품을 사용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샴푸는요, 뭐가 중요하냐? 높은 세정력을 가진 샴푸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샴푸를 만들 때 피지 계면활성제를 좀 많이 넣게 되는데 두피에 자극을 좀 많이 주다 보니까 얼굴에도 같이 자극을 줘요. 그런 제품들은 좀 최대한 피하는 게 두피 자극 면에서는 좀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샴푸나 헤어 제품에는 향이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향이 정말 좋지 않아요. 향 없는 걸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바로 부들부들 물미역되는 그런 제품들 있죠. 헤어 제품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실리콘 오일 성분 때문입니다. 근데 그 실리콘 오일이 모근에 이렇게 닿게 되면요, 좀 찐득하게 막아요. 헤어 에센스 트리트먼트 제품은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또 우리 곰팡이균의 밥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 분들은 좀 당분간만이라도 이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주로 좋아하는 이런 스타일링 제품은요, 헤어 에센스나 트리트먼트 제품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요. 어차피 하는 역할은 똑같기 때문에 뭐 실리콘 오일 절대 없어야 되고요, 양이온 계면활성제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향료 없어야 되고요, 피지 없어야 되고요. 없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사용감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그냥 조금 부드러워졌다 요 정도. 저는 그런 제품을 선호하고 두피엔 그게 더 좋기 때문에 우리 자기님들께도 그런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 분들은 두피에 절대 쓰면 안 되고 머리 끝에만 조금 쓰고요. 그마저도 물로 잘 헹궈 주셔야 돼요. 일반 두피인 분들은요, 조금 그래도 좀 자유롭긴 한데 중건성 가을 겨울에 되게 건조해서 막 푸석푸석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트리트먼트나 에센스 제품을 두피까지 듬뿍 발라서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두피 팩을 해주셔도 정말 좋아요. 사실 이 제품에 대한 문의가 너무 많아서 작년부터 헤어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긴 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자기님들이 조금 기다려주시면 두피 장벽이 근본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제품들을 개발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조금 많이 기다려주세요. 9번째는요, 샴푸 후에 방치 노노 즉시 건조입니다. 지루성 두피염 있는 분들은 진짜 이렇게 하면요, 두피 사망이에요. 바로 사망. 우리 두피에는 털이 많잖아요. 털이 많으면 곰팡이들이 서식하기가 아주 쉽다는 뜻이에요. 일명 마르세치아균이라고 하는데요. 걔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유분과 습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환경이 따뜻하고 유분 많고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머리를 감고 난 다음에는 즉시 건조, 지체하지 말고 바로 건조를 시켜야 돼요. 두피를 말릴 때는 여러분 뜨거운 바람으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찬바람 했다가 좀 따뜻한 바람 했다가 번갈아 가지고 머리를 빠르게 말려줍니다. 두피까지 말리는 게 중요해요. 10번째는 바로 자외선
피하기. 두피는 자외선 차단제도 못 바르고 자외선이 내리꽂다 보니까 여기가 자외선 때문에 망가져서 머리가 빠지시는 분들, 지루성 두피염이 더 심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외출을 좀 오래 하거나 좀 여행을 갈 때는 조금 모자를 쓴다거나 아니면 양산으로 좀 가려준다거나 햇빛을 피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이렇게만 잘 따라 하시면 여러분의 웬만한 문제는 해결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지루성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자,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루성 두피염? 증상이 뭘까요? 약간 가렵고 울긋불긋해지고 기름 각질이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여기에 막 여드름이나 좁쌀이나 막 염증이 좀 잘 생기고 이게 바로 지루성 두피염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유전적으로 이 피지량이 많은 게 이 지루성 두피염의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두피에 서식하기 쉬운 마르세지아균 같은 곰팡이들이 이제 서식을 하면서 지루성이 유발이 되고요. 세 번째는 막 오늘 스트레스 받고 잠을 못 자고 밀가루, 빵 이런 맛있는 거 막 먹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지루성 두피염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지성인 분들은 10계명대로 하시면서 생활 관리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나는 지루성 증상이 좀 너무 심하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뭐 크림바졸, 징크피리치올, 살리실릭 애시드, 케토코나졸 같은 이런 성분들, 얘네들이 곰팡이균을 꽉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제 약국 가면 일반 의약품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니조랄 같은 이런 샴푸를 이제 구입하셔가지고 좀 독하지만 증상이 심할 때 이 곰팡이들을 죽여주는 그래서 그런 샴푸를 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얘가 되게 독해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자주 무분별하게 쓰게 되면 오히려 두피 장벽이 더 무너지면서 지루성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점점 횟수를 줄여나가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루성이 심하신 분들은 두피 장벽 샴푸, 그리고 가끔 쓰는 탈모 샴푸, 그리고 더 곰팡이를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니조랄 같은 샴푸, 요 세 가지를 딱 구비하고 있으면 우리 지루성 두피염 분들은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제품과 좋은 습관, 그리고 내 마음 관리, 음식 관리, 많은 것들을 다 함께 했을 때 내 피부도 빛나고 내 몸도 빛나고 내 삶이 변화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의 주제는 호르몬과 우리의 마음 관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피부 장벽 관리, 두피 장벽 관리 열심히 해가지고 반짝반짝 같이 빛나요. 안녕! 미션에 참여하려면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회원 가입이나 네이버,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피부 장벽 학개론 미션 완주하시고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 우리 함께 만들어요. 안녕!